길게 선부장과 함께하는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11월 첫날, 오늘부터 한번 11월의 전략들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게 선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슬아슬하게 1900선의 문턱을 넘어주긴 했지만 또 11월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날 화요일에 저희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부장님. 연기금이 나와줄 것이다 했는데 정말 연기금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럼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전 11월도 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기관과 기관 내에서도 연기금의 움직임 상당히 좀 도드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4, 4분기 그 2012년도 실적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연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IT 업종이 유일하게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러나 길게 선부장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그리고 버려야 될 업종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좀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철강 업종은 비워두자.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인데 어느 업종을 두고라도 지금 실적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는 업종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들이 전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업종이 있다면 저는 철강 업종으로 보고 있고요. 그쪽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좀 비중 축소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전략 또는 현금을 마련했다가 다음 장을 기대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좀 비중 축소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10월 한 달간 동안도 업종별로 명감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경기 방어주 중심의 강목들이 상승률을 좀 높였고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업종들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고 건설업과 철강금속 업종도 그 뒤를 이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그 업종 가운데서도 유난히 철강 업종을 비우자는 데 의견을 실어주신 이유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전일자 시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전일자 시장에서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좀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되는데 움직이는 섹터와 안 움직이는 섹터가 연말 정도까지는 유지될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기관이 연말까지 주도하는 시장에서 기관이 어느 종목을 터치하고 있고 어느 종목을 버리고 있는지는 어제 시장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승 업종과 루저 업종과의 어떤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철강 업종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물론 기관에서 운수 장비 업종 상당히 부담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시장 그 아웃퍼폼 대비해 가지고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지는 조금 더 크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철강 업종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차트는 철광석 가격 동향을 30년 동안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2000년 이전까지는 큰 폭의 철광석 가격 변동이 없다가 2000년 이후부터서 철광석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버블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하지만 2010년까지 30년 만에 최고치의 가격을 기록한 이후부터서 그 다음부터서는 원자재 가격 시장 동향 자체가 약간 주춤세로 들어가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의 모양새를 보시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고 아직은 이제 빠지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훨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세가 좀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바닥에서 고점 대비해서 아직 절반 정도, 한 40% 정도 빠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10% 정도는 명확하게 한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 정도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하더라도 추세적인 반등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오른쪽 어깨의 반등이 이번 시장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중국의 철강석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중국의 경기 위축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수요축과 맞물리면서 계속적으로 하강 트렌드를 보여왔었고요. 브라질 경제도 1%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중국의 철강석 수입 감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수익이 나는 업종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어떤 업종 섹터별로 상당히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철저하게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전일 시장에서 물론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아주 소폭의 강보합 정도의 플러스는 나왔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대 관련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은 정치의 달이라고 하죠. 중국의 이 정권 이양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수혜주로서 철강 업종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 약간의 소폭의 반등장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반등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어떤 상승 트렌드로 업트렌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은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산업재 섹터나 그런 그 대부분의 큰 업종별로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가 아니라 경기 민감 소비 관련 섹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민들의 소비를 유발시켜 가지고 부양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관련성이 좀 무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철강 업종을 버리고 IT 섹터를 좀 포지션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예.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는 어저께 달라스에서 전 세계 그레이트 인베스트먼트 심포지엄 인사이트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세계 지식 포럼 같은 행사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달라스에서는 금융업계의 구루들이 모여가지고 벌이는 인사이트 심포지엄에서 IT 섹터의 포지션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나 제약 쪽 이쪽 섹터에 대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전일 시장에서 바이오 및 제약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도 좀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과 같은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은 IT 쪽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국내 업종 내에서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제약, 녹십자 이런 것들이 항상 제약 업종 내에서는 항상 스테디셀러로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계속 유념해가지고 종목 포트폴리오를 펼쳐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특히 데이비드 아이온이라고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CEO가 있는데 헤지펀드 업계에 상당히 그 거장이며 그 구루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비드 아이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철강 가격이 한 6% 이상 추가 하락 예상하면서 네. 숏셀링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념하셔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관의 매수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이 집중하는 업종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업종 가운데서는 업황 불황이 예상되는 철강 업종 대신 IT 섹터 중심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선부장과 함께 11월에 대한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